이 프로라는 수식어가 붙기 위해 웨이크보드 하나만을 보고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이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웨이크보드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우리 선수들이 더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만약 축구 같은 인기 스포츠 종목이었다면 우리가 쏟은 노력을 인정받고 운동에 전념하며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비인기 종목이기에 저희의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하고 지원을 받기 힘들어 마음 편히 운동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ROS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지금 현재 웨이크보드가 프로랑 아마추어의 구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우리 ROS만이 프로고 우리 ROS가 아니면 프로가 아니다 뭐 이런 엘리트만이 프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쉽게 너무 아마추어 선수들이 프로라는 이름을 사칭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사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냐면 아마추어고 싶을 땐 아마추어를 해요. 그리고 프로가 되고 싶을 땐 프로를 해요. 저희랑 같은 프로면 같은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상금이 있는 아마추어 시합은 상금을 수여하기 위해서 아마추어로 시합을 나가고 또 대외적으로 자기가 프로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프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분명 이 사람은 아마추어로 시합을 나갔는데 갑자기 프로라고 하면 진짜 저희처럼 한평생을 이 웨이크보드만을 위해 노력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저한테도 그랬던 적도 많이 있었고 협회 대회 자체에도 프로 부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대회를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프로라는 타이틀을 자꾸 사칭을 하고 너무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는 프로라는 타이틀을 더 이상 쓰고 싶지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저를 소개를 할 때 프로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고 저는 윤상현 선수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협회 측에서는 세미프로부라는 부를 만들어줬고 개별화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세미프로 분들이시나 아마추어 분들이 자기가 프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프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진짜 협회에서 만들어준 지금 그 프로를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이제 사람들 인식에서는 세미프로랑 똑같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저는 웨이크보드 프로입니다 라고 저는 당당하게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웨이크보드 프로가 있고 국가대표 선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빠지고 부상도 당하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건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웨이크보드를 타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바로 다음 택시를 타고 심지어 마지막엔 배 타고 넘어가기까지 그렇게 4-5시간을 매주 주말마다 움직였어요. 힘들었는데 꼭 참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보드가 그만큼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친구들이 놀 때는 전 훈련을 했고 방학에는 훈련장에서 살다시피 있었고 뭐 겨울방학에는 해외 원정훈련을 갔었고 그래서 친구들 놀 때는 저는 쉬지 않고 보드만 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운동 선배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나도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 또 나는 저런 프로가 되고 싶다.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커왔는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웨이크보드 프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냥 빠지 직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보다 더 훈련을 했고 분명 그만큼 보드를 좋아할 텐데 근데 빠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드를 타는 이유는 빠지 직원이 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이 운동을 해서 대학교를 간 친구들도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교의 필요성을 아직 그때는 못 느꼈었고 지금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집안에 여유도 많이 없어가지고 내가 내 돈 벌어서 보드를 열심히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보드도 더 좋아하니까. 현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웨이크보드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적고 지금은 실업팀이나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저희가 웨이크보드만을 탈 수 있는 벌이를 창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업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고서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실력이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벌이가 안 되니까 다른 일을 선택해서 나간 선배분들도 많이 계시고 부조리죠. 정말 부조리가 많았거든요. 뭐 월급을 못 받거나 아니면 월급을 안 주거나 아니면 약속이랑 다르거나 뭐 저는 보드가 타고 싶으니까 보드를 타려고 일을 하는데 보드를 안 태워주거나 뭐 아니면 약속한 월급이랑 다르거나 아니면 월급을 안 줘버린다거나 뭐 그 후배들도 어쩌면 저희를 봤을 때 미래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웨이크보드는 자본이 많이 투여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선수들이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라고 하면은 1순위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운동이 되면서 이 생계 유지가 따라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웨이크보드의 바닥은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첫 번째가 생계 유지고 그 다음에 보드가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계속 보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막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웨이크보드 프로의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조차도 이제 보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국체전에 웨이크보드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자체에서 실업팀이 생겨나지 않아 많은 선수들이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웨이크보드라는 종목이 비인기 종목에 속하지만 사실 저일 뿐만 아니라 입문을 하시는 분들도 더욱 이 웨이크보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스포츠로 거듭난다면 웨이크보드 프로들이 더 이상 1순위가 생계 유지가 아닌 보드로 바뀌면서 생계 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웨이크보드가 발전이 되기 위해선 저희보다 더 어린 친구들의 유입이 많아져서 선수층이 좀 더 두터워지고 경쟁심이 생겨야 이 웨이크보드 문화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ROS 팀과 함께 더 높이 성장해서 웨이크보드를 비인기 종목에서 인기 종목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실 이 팀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가지죠. 제 입장에서는 이 후배들한테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 부조리함과 지금은 정말 협회 측의 도움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체계가 좀 덜 잡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그리고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인식이 곧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 저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 관심이 저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라는 수식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웨이크보드를 좋아하는지 알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웨이크보드 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선수들이 만든 팀 ROS입니다.